만점 수준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문과를 가면 좀 더 취업도 잘 되니 어쩌냐 그러는데 미련이 없었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흥미라든지 그런 게 중요했다. 일본 지방도시 쪽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지방적으로서 토플할 때는 자기 현재 위치, 그다음에 목표치, 그다음에 B플랜, C플랜까지 생각하고 내가 보통 전설이라고 하지. 바닥을 치든 상위권을 치든 뭘 치는 애들, 그지? 네, 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학원 종로 캠퍼스 강사 유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고야대학 경제학부에 합격한 시사 종로 캠퍼스 수강생입니다. 자, 모두 어떤 학교를 지원했었지 우리? 메이지, 추오, 리쿄, 도이샤. 아까지 해서 전부 다 합격했었고, 그지? 네. 학생들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점수 한번 얘기해볼까? 일본어 경우가 이제 360점대 중반이었고 후반 아니야? 중반 후반 아니야? 중과랑 수학이 이제 각각 19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거의 만점 수준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지? 우리가 이제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였었잖아, 그지? 네. 그리고 게다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몇 월이었었지? 맨 처음에 나하고 상담했던 게 5월 5월? 네. 많이 늦었었네. 그래서 6월 시험 없었던 네. 거지. 근데 그때 영어를 우리가 더 한 해 만에 막 이랬을 때 어땠어? 토익은 그렇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토플 하자고 하셨을 때가 좀 이제 좀 걱정됐었어. 이제 토플이 할 것도 많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이제 이제를 좀 못 보게 놓칠까 봐. 되면은 토플 할 때는 자기 현재 위치, 그다음에 목표치, 그다음에 B플랜, C플랜까지 생각하고 토플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하다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내가 토플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 거의 6월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악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나는 어느 정도의 너에 대한 확신을 좀 하고 근데 지금 목표점을 제시해줬던 거 기억나? 그때 요 점수가 나왔을 때 이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점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 보고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70점대의 극초반을 우리가 뽑았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하나만 꼽으세요라고 영어 이외에. 수학의 경우가 이제 난이도보다는 이제 빈칸 하나 틀릴 때마다의 장점이 너무 커서 그 살떨림?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좀 약간 과장되게 소개할 때는 막 한 칸 틀리면 20-30점 날라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지? 수학은 저도 권할 때 한 번에 몰아쳐서 하기보다는 기본값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 후기 때 우리가 한 방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잖아. 일단 마음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뭐 이번에 못 보면 내일 또 본다는 그렇게 여유를 준 거야? 스스로에게 내 다음 해에도 있어 이렇게 준 거지, 그러니까. 부담감을 덜기 위한. 입학금을 나고야를 넣어놓고 그 요코하마 국립대를 시험을 보러 가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잖아, 사실은. 그지? 노잼이라고요? 나한테 맞으려고.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나고야의 경우 이제 힘들게 준비했던 토플로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애착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지방도시 쪽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방도시에서. 있어서. 그러면은 처음에 시당초 지방도시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보통 우리도 여러 가지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심과 이렇게 지역, 지방 이렇게 선택할 때 자기 성향이 좀 맞아야 되긴 하더라고, 그지? 한국에서 일정 학교 수준의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일본 유학으로 접은 그런 케이스잖아. 일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던 게 있을까? 이제 한국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한창 코로나 때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캠퍼스 생활 이런 것도 약간 못해서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애정이 별로 없었어. 애정이 없었던 것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다. 그리고 그래도 다시 복학해서 그냥 학교를 다닐 수도 있었는데 학과도 솔직히 제가 학부도 마음에 안 들고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가 이제 공대 쪽으로 간 케이스라 이과를 가면 좀 더 취업도 잘 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버리는데 미련이 없었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흥미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했다. 거의 한 1년여 정도 다녔잖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조재만 선생님 수업 때도 그렇고 썰이라든지 약간 팁 같은 거를 중간중간 수업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지루한 수험생활의 일종의 어떤 낙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고. 내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많은 전설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통 전설이라고 하지. 바닥을 치든 상위권을 치든 뭘 치는 애들, 그지? 그런 얘기를 좀씩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도움이 되다.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이지유를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면 지금 시작하는 친구에게 이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 한 탑3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이제 영어 관련 성적을 빠르게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이재우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빡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재우에서 이제 종과를 특히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유롭게 하는 게 길게. 네. 아무래도 종과 과목의 범위가 넓다면 굉장히 넓은 과목 중에 네. 하나니까 그죠. 이런 수업이나 이런 과목들이나 이런 공부를 한번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면접이랑 이제 소논문 뭐 지구서 준비할 때 사사키 선생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지. 받은 것도 있어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고 힘들 때도 많을 텐데 나중에 결과로서 그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이 친구의 여러 가지 속내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교실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여기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또 교실에서 만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이제 유충렬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반이랑 탑반을 둘 다 수강을 했었었는데 문제 유형별로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라든지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이제 말씀을 수업 중간에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시간 단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총독해나 총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셔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 수업적인 부분 외에도 이제 학생들의 이제 진학 지도에 관한 상담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적에 맞는 그런 학교 추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제안해 주시는 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